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 국민 거지 만들기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거지 만들기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한 게 아니냐라는 시중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믿었다가 거지되게 생겼다. 아니 거지됐다 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2030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2배 먹기 들었다가 크게 낭패를 봤다는 얘기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빚 탕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오자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얘기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재명은 외계인이냐? 이재명은 외계어를 사용하는 것이냐? 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말이죠, 부동산을 사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팔아라 라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은 팔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말이죠, 한 채마저도 값비싼 집, 소위 똘똘한 한 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재명 정부가 드러냈습니다. 그런 결과 집값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대출을 조이니까 이제 집값은 설마 더 오르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서민만 집을 사지 못했을 뿐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 박치기를 해서 그들 배만 풀렸습니다. 오히려 집을 살라고 마련했던 돈을 주식에 했다가, 그러니까 집 사는 건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건 이재명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착한 우리 국민들이 집을 안 사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패가 망신을 하고 돈을 잃고 지금 집 사는 꿈은 완전히 멀어지고, 그나마 다시 또 남은 돈 가지고 대출 좀 보태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도 멀어지고 주식에서는 큰 낭패 보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믿었다가 패가 망신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이가 패가 망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패가 망신, 가족이 거리에 앉고 말이죠, 그리고 꿈을 모두 산산조각 다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온 정부의 국민 거지 만들기 메가 프로젝트라는 건 첫 번째가 온 국민에게 집 팔고 주식하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주시장에는 국민 예탁금이 무려 130조 넘게 들어왔다. 그러다가 주식으로 대부분 거액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집 사려 하니까 대출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락행이다. 이런 정부의 국민 거지 만들기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한번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용범이가 하든 아니면 이재명이가 하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온 국민에게 집 사지 말고 주식 사라고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이재명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비투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비투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유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에게 결국은 집은 사지 말고 주식 사라고 권한 것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국민 예탁금이 무려 130조 넘게 들어왔죠.
심지어 집한 돈, 집 살려고 했던 돈뿐만 아니라 마통을 열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려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38조 원에 이르는 신용 거래까지 했죠. 신용융자가 38조 원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식으로 대부분 거액 손실이 났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놓고는 사실상 가지도 않았고, 갔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말이죠, 그 못 사던 사람들이 그 현물 주식을 못 사니까 ETF에 들었다가 ETF가 지금 완전히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밑에서 못 잡고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반토막 나게 생겼죠.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집을 다시 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대출을 차단해서 지금 집을 살 수도 없죠. 지금 대출을 반으로 꺾고 있죠. 그리고 금리를 또 올렸죠. 지금 주담대 금리가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8%까지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은 돈도 없고 이제는, 그리고 집도 없고 있는 게 없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특히 우리 2030 세대들 말이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띵이 돼버렸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10, 30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30%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정이 66, 67 이렇게 나오고 긍정이 잘해봤자 30대 초반 나오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그것이 성공하고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과연 이재명을 지지 않을까요? 지금 10, 20, 30 세대들은 말이죠,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입니다. 이념에 포획된 세대가 아니에요. 40, 50 그리고 60의 초반, 여기가 이념에 포획된 사람들이 많지, 10, 20, 30은 그야말로 이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를 갖다가 싫어하고 이재명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재명이 하는 정책들이 2030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만 하고 말이죠, 어쩌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재명을 갖다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했더니 주식이 올라가기로 했습니까? 지금 뭘 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꿈을 산산히 짓밟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나눠주는 포퓰리즘 용돈 15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거 물론 그때는 말이죠, 반짝하겠죠. 반짝 이재명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약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해지죠. 자, 근본적으로 말이죠,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끔 가다가 배급이나 주고 말이죠, 그들의 앞날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정권은 말이죠,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컬어지는 6.3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10, 20, 30을 실망시킨 것 때문에, 그들의 앞날을 막은 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끌려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재명 믿었다가 낭패본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 사지 말고 주식 사라는 말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프레임이었는데, 그거 믿었다가 국민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요일이 재헌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열린 미국은 또 반도체주라든지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우리 월요일이 또 정말 블랙 먼데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 어떡합니까? 강철투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